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을 활용한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개설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썬은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도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두 개 과정을 좀 믹스해서 우리가 AI 시대의 성공 전략으로 AI 빅데이터 활용 능력으로 200% 업무 능력 향상 과정으로 한번 개설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에 파이썬 공부하시던 분들은 이제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이제 R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과정에 또 시험에도 참석할 수 있는 과정인데요. 총 이게 이제 몇 시간을 우리가 이제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분 정도 남짓 이렇게 강좌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광고회사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 광고회사 대표님이 2025년에는 네이버 광고에도 AI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대행할 때, 네이버 광고 같은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에다가 광고를 등록하는 업무들이 주로 이제 광고회사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회사에 등록하는 이 네이버 광고의 등록이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행사가 필요 없어지는 체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2025년에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젠 사업을 축소하고 고정 고객이만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고정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대표님에게 광고를 의뢰했던 분들의 광고 일부만 하고 다시 말해서 일하기 어렵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직원을 채용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AI 활용으로 두 사람 역할 만약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점점점 표현했는데요. 자, 그런 사람 찾겠다, 뽑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 누구든 그렇죠. 이제 일을 한 사람이 두 사람 역할을 하면 경쟁력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목을 할 수 있는 것. 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는 뽑겠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뽑겠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AI 도입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의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AI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공장이죠. 쉽게 말해서 제조 공장에서 최적화된 제품 만들기 위해서 AI를 도입하는 건데,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로봇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AI가 적용된 로봇들. 자, 최근 영상이 올라와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테슬라 봇이 있죠. 자, 이게 이제 예전에는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제 운영했었는데, 와이어 없이 로봇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로봇의 기술은 우리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힘을 적당히 잘 쓸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로봇,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속도도 사람이 다니는 속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힘도 너무 과격하게 세서 일하는 데서 뭐 이렇게 이렇게 파괴한다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속도와 크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생산 현장에 도입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는데요. 자, 로봇이 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이 이제 테슬라에 이제 택시를 불렀겠죠. 택시를 불렀는데 테슬라 로봇이 나와가지고 자, 물건을 들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자, 물건을 이제 시트에 자리에 이제 넣어주는데, 자, 뒤에 던져버리네. 트렁크에 던져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승객을 이제 태우고, 자, 이런 식 이제 영상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공장에 또는 제조시설에 우리가 활용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상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일부 공장에서 투입돼서 쓰고 있다는 그런 영상들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조업에 이제 AI가 이제 도입해서 로봇의 형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 서비스 자동화, 사기 방지, 위험 관리 같은 금융 분야에서 AI를 사용하는데,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금융 분야에서도
이런 위험 요소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의 금융 서비스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의료 부분은 최근에는 이제 그 더 각광받고, 이 AI를 통해서 이제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통해서 이제 개인 맞춤 서비스를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천되는 의료 기술들, 자,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들이나, 또 화학적인 연구들에 대해서도 AI를 도입하게 되면 개발이 된 그 상품들, 약품이 되겠죠. 의료기기들이 더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매 부분은 우리가 고객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이제 우리가 이제 쇼핑몰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쇼핑몰에 적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들, 상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교통 분류는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의 FSD 같은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나, 물류 자동화, 같은 경우에 이제 AI를 사용하게 되면 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고에서 이거는 이제 사람과 로봇이 이제 결합이 된 어떤 그런 세미한 형태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류에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정보통신, IT 분야에서도 IT 서비스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더 다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에너지 유틸리티 부분에서도 설비의 유지 보수나 그 다음에 소비자의 에너지의 소비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예측하는 프로그램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율을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제조업은 30%, 금융 서비스는 45%, 소매는 40%, 정보통신 역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보안형 감지하는 부분에 가장 많은 AI가 현재 도입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AI를 가지고 우리 실무에 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신다면은 취업 통해서 어떻게 두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시대에 AI와 빅데이터의 의미, 중요성이 되겠죠. 왜 이게 AI와 빅데이터가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는 이제 조직 문화와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겠죠. 의사결정을 보통 누가 합니까? 사장님이 하죠. CEO, 대표가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의사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의 경험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사장님의 생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 이 부분에서 사장님의 의사결정을 적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개인화된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사결정이 그 조직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경험치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으면 결국 어떻게 회사 운영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에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실패를 줄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제 AI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 인식하고 정확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율화를 통한 효율화입니다. 자동화를 통한 효율화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AI가 해주는 겁니다. 자, 반복적인 일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AI가 잘하죠. 프로그램이 제일 잘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 합니까? 포문을 돌려가지고 또는 화일문을 돌려서 반복적인 일을 수행을 할 때, 자, 이 포문 반복문을 돌려서 자동화를 해서 뭐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계속 반복하죠. 자, 이 기계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만들 거를 100개를 만들 수 있고요. 사람이 만들 거는 사람이 하루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거를 로봇 AI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게 이제 업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레벨을 다운을 시키면은 우리가 챗봇 있죠, 챗봇. 여러분들도 이제 전화로 했을 때 AI로 이제 답변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챗봇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이런 챗봇 형태,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자, 챗봇이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자, 그걸 우리가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질문거리를 미리 정리해 놓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학습된 결과를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빅데이터로 활용하게 되면은 뭐를 할 수 있느냐? 시장 동향이나 소비자의 행동, 그다음에 재고가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는지까지를 예측을 함으로써 이제 시장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잘 팔릴 건지를 예측을 하고 소비자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소비자가 요구사항이 나올 건지를 예측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물품을 준비를 하고 판매 제품을 준비를 하고 판매 제품을 준비한 걸 미리 시장에 올려서 소비자 심리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고가 떨어지면 재고 발주까지 자동화해서 이 부분을 하게 된다면 기업 수입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AI 빅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수요하는 소비량이 이제 많은 대량보다는 이제 소량으로 다품종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량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제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이제 맞춤 서비스입니다. 자, 업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제품,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해결점을 찾아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고객이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AI로 미리 분석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업무를 처리를 할 때 AI로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혁신인데 여기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AI 빅데이터를 통한 서비스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위험 관리와 연구 개발인데요. 위험 관리는 발생되어질 일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금융 사기, 심지어 이제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영화 보신 것 중에 이제 이런 영화 있죠. 자, 이런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이버 보안, 금융사기, 자연재해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위험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R&D 물론 이제 과학과 의료 부분. 자, 당연히 AI를 통해서 과학 의료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기업에서 AI 빅데이터 전문가를 찾는 이유 뭡니까? 자,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거죠.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기업을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 우위에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은 결국은 비용 절감과 직결이 되는데 회사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 경영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은 회사의 수익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은 의사 기반의 통찰력을 우선시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생각, CEO 생각에 제한 두지 말고 고객의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적용돼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서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어떤 제품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다든지 소비자의 생각들을 읽어낸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건 다 이제 AI로 구축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구현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이제 만들어내고요.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만들어내고 위험 관리 예측. 그다음에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규제 준수 및 보고라고 하는 건 많은 산업 분야에서 규제 준수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분석은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 비용 절감은 기업의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을 줄이는 부분으로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챗GPT와 파이썬을 이용한 이제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챗GPT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여러분과 같이 구현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 챗봇입니다. 챗봇. 자,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마이 챗봇으로 챗GPT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 챗봇은 제가 세팅해 놓은 챗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빅데이터 김 교수의 비서봇입니다. 서비스 작성,
자바 파이썬 프로그램 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최신 뉴스,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서 답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의 이력사항이나 보유 리스트, 보유 자료 리스트, 블로그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챗봇에다 챗GPT에다가 이런 명령을 한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전용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 이 전용 챗봇은 어떻게 돼요?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어요. 4.0 쓰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걸 오픈하면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우회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쇼핑몰에 이걸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해 두었습니다만은 챗봇 자체 기능으로는 그게 되질 않아요. 이제 요게 만들어진 챗봇을 이제 챗GPT에다가 사실 이제 하나의 우회적인 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이렉트는 안 된다. 이런 챗봇 서비스를 붙이게 되면 자, 이런 이제 제 쇼핑몰인데요. 이게 이제 제 유튜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채팅에 이렇게 이제 링크를 하나 이제 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소비자가 들어오면 채팅창이 뜨고 그 채팅창에서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강좌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걸 상담 보수로 여기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챗봇을 확장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챗봇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판다스 이용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통해서 매트플롯립이나 시본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 사용하게 되면 시각화 시킬 수 있고요. 스키드언이라고 하는 텐스플로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학습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AI 기능을 적용한 파이썬 데이터 분석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파이썬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자, 파이썬과 AI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분석, 요 부분들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자, 파이썬 기반의 AI 모델을 사용해서 시장 동향 예측을 하는데, 이때 이제 시장 동향을 예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시장 동향이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예측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해서 시장 동향을 알 수 있고요. SNS.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시장 동향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그 매체 플랫폼이 어떤 거에 따라서 API를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시장 동향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럼 오늘 실습으로 다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특히 이제 쇼핑몰이다 그러면 거기에 DB가 있기 때문에 그 DB랑 연동해서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 이거는 이제 패턴화된 거를 찾아서 언제쯤에는 이제 수요가 예측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시스템에 이제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취업된 회사,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규모 기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그런 솔루션들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NS에 자연어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카톡에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고객의 피드백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NLP나 NLTK, 그 다음에 스파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의 피드백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감정 분석, 감성 분석 그걸 수행해 갖고 제품의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용되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실습을 할 수 있고요. 이 교재는 요 밑에 하단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겁니다. 그 교재를 구입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얻게 되는 효과죠. 어떤 효율이 있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AI 챗봇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서 빠른 시간에 이제 답변을 주고 또 이제 직원이 원래 있어야 될 상담 일을 또 그 직원이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이제 DB로 구축이 돼서 그 패턴을 이제 문의하는 소비자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으니까 고객 서비스 만족도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에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AI 기반의 이제 문서 자동화를 할 건데요.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문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프레드시트, 구글
구글에서 사용하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죠. 그런 걸 통해서 설문을 하게 되면은 그 설문을 자동화해서 엑셀에 저장이 되게 하고, 자, 스프레드시트죠. 그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된 걸 표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석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런 걸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측 유지를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그래서 제조업체나 기계 설비의 예측 유지 보수를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축되어 있는 만약에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장비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고장이 나올 징후에 대해서 미리 이제 AI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런 징후가 되게 되면 조기 발견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 또는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샘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비스 회사의 AI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고객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금융 서비스, 이제 은행권이나 이제 증권사 같은 그런 곳에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시간이 걸리죠. 뭐 개인의 인풋도 다 넣어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 감수해가지고 이제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니까 얼마의 대출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 부분에 AI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I 모델을 활용해서 대출 심사에 대한 평균 시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50% 이상 단축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AI 업무 효율화를 Python, AI, ChatGPT 이용해서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하게 되는 교육 프로그램 이제 소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는 이제 ADSP입니다. Advanced Data Science Professional이라고 이제 줄임말인데, 요게 이제 정확한 연도 이제 뒤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가 자격증입니다.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고급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증, 인증 과정을 해서 만들어진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 과정에 이제 5개의 과목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과정. 여기 이제 과목 5개 과목을 같이 공부하면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자격증과 두 번째 이제 파이썬인데요. 파이썬은 프로그램 언어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AI를 접목시킨 자동화, 그 다음에 예측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과정이죠. 이 파이썬 2개를 같이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실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과정, 여기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부분이 ADSP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딩이 이제 파이썬에 해당하는데,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과정에 속하는 또 언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R입니다. 자, R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통상적으로는 엑셀,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이제 그 보통 업무는 많이 쓰시는데요. 이제 전문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그랬을 때 이 R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자동화에 대한 솔루션, 프로그램을 짤 때도 파이썬을 쓰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지식인데요. 윈도우를 사용하거나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 능력. 자, 이게 이제 기초 이론이 있어야 되고 기초 이제 윈도우를 기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요걸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할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 이제 하단에다가 관련 구매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과정이고요. 자, 데이터 에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든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한 소개를 제가 챗GPT로 좀 정리를 해봤더니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이 과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2013년에 이제 설립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의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요거 발행기관은 이제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이고, 산업진흥을 위해서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됐고, 이 자격증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몇 명 이상의 사업자에 뭐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어필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전문가를 따고 실무 경력 2년이나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면 전문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공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준전문가 자격증은 실기 시험이 없고요. 전문가 자격증은 실기 시험이 있어서 그걸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용되는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데이터 이해, 이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통계학과 수학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통계학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특히 이제 빅데이터의 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분석 도구로는 이제 언어적인 거는 SQL이나 엑셀, 파이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R을 하기 때문에 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정에서는 파이썬을 포함합니다. 엑셀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자동화 위해서 사용되는 건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제 시각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주로 이제 쓸 거고요. 분석 기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 탐색뿐만 아니라 탐색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어떤 만들어지는 기법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이거를 파이썬으로 같이 구현해보는 그런 방법들을 해보도록 하고요. 요 밑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프로젝트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산업공학과에서 나온 그런 개념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윤리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재는 이제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교재인데요. 파이썬 기반 파이썬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격은 28,000원인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목차가 이제 기본 이제 1장에서는 4차 산업 관련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2부터는 빅데이터 이론이 좀 포함되어 있고, 3에서는 데이터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4장부터 이제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장황하게 나타내지 않고, 여기 이제 4장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 실습에서 네이버 API, 공공 API, 그 다음에 파이썬 크롤링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계, 그 다음에 텍스트 빈도 분석, 지리정보 분석, 그 다음에 머신러닝 회귀 분석에서 통계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분석, 군집, 텍스트 마이닝까지 있고요. 여기 이제 내용 기준으로 쭉 하시면 우리 이제 실습한 내용과 상당히 이제 부합되기 때문에 이 교재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저희 수업은 빅데이터 김 교수의 AI 노마드, 요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이 채널 통해서 강의를 계속 올릴 거고요. 관련되어 있는 또 이제 유튜브 연동시킨 쇼핑몰, 이 부분은 이제,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주제의 유튜브와, 그 다음에 이게 전자상거래를 연동한 프로젝트성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버는, 기본적으로, 1000유저에 4000시간 이상 되게 되면 이렇게 쇼핑몰과 연동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 거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확장 개념으로 가면 좋은데, 왜냐면 이제 아까 같은 챗봇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제 사이트가 있어야 이런 데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마찬가지로 카페 입사 쇼핑몰을 연동시켜서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하고 프로젝트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스코업이 좀 넓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을 활용한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소개를 했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AI 시대 성공 전략. 이 AI 시대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성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회사에서 업무 자동화나 업무 효율을 통한 비즈니스상의 성공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이제 꾸몄냐면 AI 빅데이터를 활용 능력을 200% 업무 능력을 향상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곳에서 이 성공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링크해서 구매하시면 교재 준비가 될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파이썬 코딩을 포기하셨던 분이나 또 빅데이터를 배워야 되겠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시는 분은 이 과정을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하고 이제 AI 시대의 성공 전략을 같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김구일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십에라도 들어오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 이 멤버십에 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좀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소스 코드를 이제 개발 의뢰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구매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배포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멤버십으로 제공하는 점 논리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김 교수였습니다.